안녕하세요. 분석도리 동산동스입니다. 3월 평가전을 앞두고 새롭게 합류한 선수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가전을 앞두고 대한민국의 전술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존처럼 4-2-3-1의 포메이션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빌드업 대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기본적인 대형은 이러하고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빌드업 시 좌우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서 우리가 공격 작업을 진행하는 중에 상대 수비 대형이 빡빡하게 갖추어져 있을 경우 반대편 비어있는 측면 공간에 빠르게 전환이 가능한지, 이때 반대편의 풀백은 타이밍 좋게 올라와 주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환 과정에서 기성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미드필더가 얼마나 역할을 해내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드업 이후 페넌트레이션 과정에서 풀백이 높은 위치에서 볼을 잡았을 때 주변 선수들이 얼마나 가담을 해주는가, 측면 지역에서 트라이앵글을 형성하여 숫자 싸움을 유리하게 가져가는지, 이것은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빌드업 이후의 디테일을 얼마나 잘 가져가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에이스인 손흥민의 활용도인데 손흥민이 주로 어디에서 움직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볼을 잡았을 때 밑으로 내려와서 볼 흐름에 관여하는지, 아니면 전방에서 넓은 활동폭을 가져가면서 공간을 헤집어주는지입니다. 손흥민이 밑으로 내려와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격 작업이 답답해질 확률이 높을 텐데, 그 이유는 전방에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부족하여 상대 수비 대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측면이나 수비 배후 공간으로 열심히 뛰어줄 경우 상대 수비의 균열을 가져오고 이를 나머지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선수가 움직임을 가져가 수비 대형의 균열을 일으킬 때 이 공간을 손흥민이 얼마나 잘 활용하여 득점 찬스를 만들어내는지도 체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보면 한 명이 앞에서 움직임을 가져갈 때 주위에서 얼마나 이를 잘 활용하는지 체크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들을 고려해 볼 때 손흥민은 앞에서 움직임을 통해 득점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수비 상황인데 양 풀백들이 높게 올라가 있을 때 상대방의 측면 역습을 얼마나 잘 막을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벤투 감독이 좀 더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유지하기 위해 한쪽이 올라갔을 때 다른 한쪽은 올라가지 않고 수비 대형을 유지하는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 미드필더들의 수비 능력인데 이들이 얼마나 백보라인을 보호해낼 수 있는지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상대가 수비 앞 공간을 파고 들어올 때 빠르게 반응하여 1차적인 대응이 가능한지, 또한 중앙 미드필더들과 수비진의 호흡과 집중력이 어떠한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서 어떤 선수가 중용받아야 하는지를 보면 중앙 미드필더는 후방 빌드업과 백보라인 보호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전방의 공격 자원들은 측면 숫자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지, 또한 움직임을 통해 수비 대응에 균열을 가져오는지, 풀백들은 제때 전진에 올라오고 전방에서 볼을 다루면서 연계가 가능한지 확인해보시면 경기를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이 힘이 됩니다. 멘트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나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